영화 범죄도시 2 현실판 악마는 살아있다. 1년 전쯤 흥행 대박을 터뜨린 범죄도시 2 현실판이라고 할 만큼 이 사건은 해당 영화와 꽤 흡사한 모습인데요. 필리핀은 팬데믹 이전 전 세계인 중에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아름다운 휴양지, 저렴한 물가, 가까운 접근성은 한국인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나라에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신의 호기심,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개인이 아닌 3명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건입니다. 최세영, 김종석, 김성곤. 이 세 사람은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어 국내에 거주할 때부터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직책도 있었으며 범행 시 역할 분담이 세분화되어 있을 만큼 치밀했다고 하네요. 이 세 사람은 필리핀 사건 이전인 과거 2007년 7월 한국에 위치한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약 1억 원을 갈취한 후 해당 혐의로 이미 지명수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3명의 일당은 위조 여권을 통해 필리핀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수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에 지역 이동이 쉽지 않아 범죄자들이 마음먹고 숨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이 필리핀 도주를 일삼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도둑질로 악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필리핀에서 2011년 홍석동이라는 청년을 납치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한국인만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타겟으로 삼기 가장 쉬우면서도 큰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등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이다 보니 언어 소통이 가장 중요했겠죠.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수법은 꽤나 단순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혼자 관광을 하겠다며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접근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꽤나 호감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친분을 쌓고 본인들이 이동 장소로 안내를 해주겠다며 친절하게 차에 동승시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납치를 한다고 하네요. 범죄도시2 배우 손석구 씨가 했던 행위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 후 그대로 은닉처로 이동하여 결박하고 구타하며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현지 여자를 데려다가 강제로 성행위까지 시켰다고 하네요. 필리핀 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현지인을 상대로 저지른 간통죄는 중형에 처해지는데 이들은 이를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는 수법으로도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힘없는 여성도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해자들이 무기력하게 납치된 이유는 바로 총인데 필리핀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이기도 하며 불법 유통을 통해 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은 실제 총기를 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총기를 들이댄다면 누구나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해당 피해자와 모 방송에 출연했던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이들은 그냥 다짜고짜 인지를 살해하는 수법은 아니었습니다. 주 목적이 살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꺼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던 피해자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나중에는 같이 범행하자는 제의까지 받았을 정도로 비위를 맞췄고 본인도 수배 중인지라 일당들이 자신을 풀어줘도 별 상관없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외 다른 생존 피해자들도 충실하게 그들의 지시를 따랐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일당들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탈출 시도를 한다거나 했다면 환전소여 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이들에게 자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었겠죠. 최세용에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특정인의 전과 여부를 전화 한 통화로 조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피해자도 본인이 수배 중이라는 것을 최세용이 전화 한 통화로 조회했다고 하며 노트북으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손쉽게 알아내 신용불량자라는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패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팔아넘기는 일처럼 최세용도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쉽게 예측됩니다. 납치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신상까지 따서 조사하는 용의주 또한 이들의 성격상 풀어줘선 안 될 인물이라면 풀어주지 않았을 것이죠.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한국인 실종자는 총 3명입니다. 2008년 실종된 강수영 씨, 2010년 실종된 윤철환 씨, 그리고 2011년 실종된 홍석동 씨. 이들이 살해한 홍석동 씨는 여동생이 항공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항공 티켓이 저렴하게 나온 걸 여동생이 홍석동 씨에게 줘서 떠난 여행이었다고 하네요. 그의 여동생의 오빠가 본인 때문에 죽었다고 자책했을 정도였으니 항공사와 연관된 피해자라면 일행들이 그를 자칫 풀어주면 업계에 공론화되거나 위조 여권으로 돌아다니는 이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수법대로 홍석동 씨를 차량으로 납치했으며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의 부모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2012년 한국 필리핀의 공조수사에 힘입어 김종석은 현지에서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는 유치장에 갇힌 3일 뒤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유서에는 다른 일행들을 욕하는 내용들과 본인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서에서조차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최세영, 김성곤은 2015년 국내에 송환되어 조사를 받고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위 언급드린 세 분 모두 실종자였으나 홍석동 씨 같은 경우 2014년 홍석동 씨의 어머니가 모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약도가 그려진 편지였으며 홍석동 씨가 그곳에 묻혀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모 취재진들은 필리핀으로 날아가 해당 위치에 찾아가 땅을 파보니 실제 홍석동 씨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이로써 홍석동 씨는 실종된 지 약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윤철환 씨, 강수영 씨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일당들과 분명 연관이 있을 텐데 최세영, 김성곤은 두 실종자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며 김종석은 죽어버렸으니 취조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요즘 부쩍 필리핀이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간혹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외국에 나가선 한국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하며 필리핀이 저런 인식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놈들이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